때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침묵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시기에는 역사가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역사는 휘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세워진다. 그리고 바로 그 한 시대의 끝과 또 다른 시대의 시작 사이에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부름이다. 하나의 순환이 끝나고 또 다른 순환이 시작되려는 것이다. 그리고 옛 선인들이 늘 말했듯 혼돈은 빛을 앞선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나라는 심해를 뒤덮는 그림자처럼 짙은 정치적 밤을 지나왔다.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그는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 마치 두려움으로 진실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깨어난 국민은 그것을 거부했다. 국회는 움직였고 그렇게 권력은 무너졌다. 질서의 붕괴처럼 보였던 그 순간은 실은 더 거대한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권위의 공백 속에서 새로운 정신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배나 야망의 정신이 아니다. 그것은 희망의 정신이다. 다시 시작하는 힘. 외치지 않지만 울려 퍼지는 목소리. 옛 문헌들이 조용한 구원자라 불렀을 존재. 대한민국은 평범한 나라가 아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침략과 분열, 그리고 상처를 견뎌냈다. 하지만 그 영혼은 결코 잃지 않았다. 저항으로 단련되고 더 큰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지켜진 그 영혼. 바로 그 영혼이 이제 더욱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일본이 침몰의 징조와 지진, 해체되는 지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한국은 예언의 행간 속에서 남는 중심으로 다시 떠오른다. 영적이며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중심, 행운이 아니라 희생으로 선택된 땅 더트 난카이 해군은 태평양의 새로운 상처를 예고하고 있다. 도시 전체를 휩쓸 수 있는 파도들, 존재했던 적이 없는 것처럼 사라질 수 있는 땅들.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옛 승려들은 이미 예언했었다. 꿈과 학문 사이에서 하나의 확신이 떠오른다. 지구가 변하고 있으며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은 그 징조를 피부에 닿기 전부터 느낄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의 이름은 아직 신중하게 입에 오르내린다. 너무 신성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신문의 행간 신앙을 잃었다가 다시 찾기 시작한 사람들의 눈빛 속에 그의 존재는 이미 감지되고 있다. 그는 공허한 약속을 들고 나타난 것이 아니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왔다. 재정비하고 복원하고 재건하기 위해. 국민 위에서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많은 이들은 그를 정치인으로 본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그를 그 이상으로 여긴다. 다가오는 시대가 연설만으로는 감당되지 않음을 처음으로 이해한 자. 영적 준비와 국민적 통합,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는 무언가와의 조화를 요구하는 시대를 직시한 자. 과장이 아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 붕괴와 창조 사이의 균형점, 하나의 피난처, 새로운 시작 그 사이. 전 세계적으로 다른 예언들도 점점 맞물리기 시작한다. 2011년의 재앙을 불가사의한 정확도로 예견했던 만화가 타츠키는 이제 2025년 7월을 이야기한다. 헤일, 세상을 다시 그리는 사건. 1975년 기타노 다이쇼는 이미 경고했다. 지구의 축이 바뀌고 그와 함께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섬들이 생겨나고 나라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 혼돈 속에서 한국은 꿋꿋이 서 있을 것이다. 세상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듯한 장소들도 있다. 조용한 산들과 수많은 침략과 이별을 목격한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고요한 침묵을 품고 있다. 그 침묵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표다. 마치 이 땅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이룰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예언은 시간표가 있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그어진 길이며 올바른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그 징후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기타노 승려는 1975년에 단지 재난만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는 변화에 대해 말했다. 갈라졌다가 다시 태어나는 지도, 낡은 무게로부터 벗어나려는 듯 새로운 축으로 회전하는 지구 같은 시기. 일본 반대편에서 타츠키라는 젊은 예술가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꿈들은 평범하지 않았다. 비전이었다. 현재에 속하지 않은 장면들. 수년 후 그녀는 그 비전들을 그림으로 옮겼다.
그 중 하나는 2011년의 재난을 명확히 묘사하고 있었고 실제 사건 몇 년 전에 그려졌다. 그리고 다시 거의 영적 본능처럼 그녀는 2025년의 꿈을 그리게 되었다. 그 꿈에서 그녀는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해역에서 발생한 폭발을 보았다. 거대한 파도, 벽처럼 솟는 물이 아니라 뿌리 내리지 못한 모든 것을 쓸어가는 강물 같은 형태. 그녀의 일기에 적힌 말들은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애도의 말이었다. 피할 수 없는 작별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 그녀는 이전에는 바다였던 곳에 땅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지역 전체가 다시 그려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한국의 모습을 보았다. 비슷한 시기, 과학자들 역시 난카이 해구에 대해 점점 더 공개적으로 경고하기 시작했다. 차갑고 기술적인 데이터들이 점점 긴박한 경고로 바뀌어갔다. 그 지역에서의 지진은 가설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주기가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면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대륙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진원지에서 떨어져 있지만 해류와 지각판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 남부 지역은 쓰나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평온했던 해안 도시들이 몇 시간 안에 비상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언 속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바로 그 이후에 한국이 맡게 될 역할이다. 예언에 따르면 다른 나라들이 붕괴하는 동안 한국은 일어선다. 단지 살아남아서가 아니다. 인도하고 가르치고 통합하기 위해 마치 고통과 저항의 오랜 순환이 이 순간을 위해 한국을 준비시켜 온 것처럼 덧자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나라는 섬세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불안정함 속에서도 새로운 이름이 서서히 힘을 얻고 있다. 그는 옛 정치인들처럼 말하지 않는다. 표를 얻기 위한 미소가 아니라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는 미소를 짓는다. 자신을 구세주라 부르지 않지만 부름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한다. 아직 그의 얼굴은 모든 곳에 퍼지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은 바람 속 작은 불꽃처럼 조용히 번지고 있다. 이 움직임은 영적인 차원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공기 속 무언가가 바뀌었다. 한국이 내면을 정화하며 정치 이상의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하다. 하나의 제각성. 많은 이들이 잊었던 사명을 향한 재정렬 동시에 사람들의 시선은 하늘로 향한다. 전작이 교란이 보고되었고 한반도에서는 드물게 오로라가 관측되었다. 하늘이 땅과 대화를 시도하는 듯한 현상. 과학자들은 태양 활동 때문이라 하고 감수성이 높은 이들은 이 지역의 영적 에너지 각성 때문이라 말한다. 지구의 축이 바뀐다는 개념은 단지 상징이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조수, 계절, 동물과 인간의 행동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게 된다. 자신의 본질과 단절된 이들은 그 변화를 방향 감각 상실로 느끼게 될 것이다. 수십 년간 외면받던 기타노 다이쇼의 예언은 이제 시간에 새겨진 경고처럼 울린다. 한때 허구처럼 보였던 이야기는 지진 데이터, 위성 이미지, 이상 지각 운동을 통해 점점 현실의 윤곽을 드러낸다. 지구 축의 변화에 대한 그의 경고는 이제 단지 신비주의가 아니라 연쇄 재난을 예측하는 과학적 분석 속에서도 반향을 일으킨다. 기타노는 그의 증언에서 지구를 균형을 잃은 몸이라 표현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 대칭을 회복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회전할 것이라 말했다. 바다에서 땅이 솟아오르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나라들이 사라질 것이라 경고했다. 그가 본 것은 단지 파괴된 풍경이 아니었다. 야망이 아닌 진실로 단련된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이었다. 한편 시간의 저편에서 타츠키는 꿈을 꾸고 있었다. 그녀의 꿈은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다. 공인의 죽음, 자연재해, 세계적 질병까지. 팬데믹조차도 그녀의 비전에서 수십 년 전부터 예고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2025년 7월을 새로운 이정표로 지목한다. 가장 최근의 꿈에서 그녀는 거대한 해저 분화를 본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바다가 솟구친다. 지구의 포효가 바닷속을 가르며 울려 퍼진다. 그 충격은 사방으로 퍼지고 물은 길들일 수 없는 전령처럼 모든 것을 덮친다. 지역 전체가 물에 잠기고 태평양 연안은 강제로 재편된다. 그리고 그 조용한 변혁의 중심에서 그녀는 한국을 본다. 상처는 있지만 쓰러지지 않은 기둥으로 이 장면은
마치 하나의 꿈이 전 세계 여러 영혼에게 동시에 전해지는 듯 다양한 출처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갈라지고 다시 그려지는 지도,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세계,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은은하지만 끊임없이 빛나는 한 나라가 다시 떠오른다. 한국은 피해를 피하지 못하지만 피난처가 된다. 재정렬의 땅, 새로운 중심,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상징을 넘어선 존재가 된다. 그는 평범한 정치의 눈으로 보면 구세주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 안에서 다른 무언가를 인식한다. 그의 말은 다르다. 그의 존재에는 무게가 있다. 오래된 진실의 울림, 마치 그 안에 단지 한 사람뿐 아니라 여러 세대의 유산이 함께 살아있는 듯한 기운. 그는 무너진 후에 나타났다. 의심으로 얼룩졌던 궁궐, 더 이상 국민이 위를 신뢰하지 않던 시기, 정치의 소음이 귀를 멀게 하던 순간 그의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다. 혁명의 외침이 아니라 맑은 정신을 부르는 노래처럼 동시에 땅은 다른 리듬으로 뛰는 듯하다. 작고 빈번한 진동, 변화된 동물들의 행동, 이상한 색으로 물드는 새벽, 하늘, 산속의 옛 승려들은 더욱 깊이 기도하기 시작한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준비를 위해서, 신성한 무언가가 나타날 준비를 하는 듯. 한때 조용했던 사찰들은 이제 답을 찾으려는 이들로 조금씩 채워진다. 어떤 이들은 침묵 속에, 어떤 이들은 눈물 머금은 눈으로, 대부분은 왜 왔는지 정확히 말하지 못한다.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끌림을 느꼈다고 말할 뿐이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기억, 그러나 본능적으로 아는 기억처럼 이 과학과 영성, 정치와 예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단지 분단의 역사를 가진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화해의 상징,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형성되고 지구 에너지에 민감한 이들에 따르면 한국의 진동수는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지각파는 압력과 열로 움직인다. 그러나 국가의 운명은 의식과 진실로 움직인다.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이 한국의 심장에서 피어나기 시작한다. 고통의 역사로 자양분을 삼고 지금의 각성으로 물을 주며 예언자들은 모든 것이 파괴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 말했다. 진실이 드러날 때 거짓은 저절로 무너진다. 구정부의 붕괴는 단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상징이었다. 조작과 오만으로 세워진 구조물의 붕괴, 그리고 영적 뿌리를 지닌 리더십의 탄생. 비록 아직 모두가 이해하진 못하더라도 한국의 외딴 마을에서는 새벽 전에 스님들이 촛불을 밝힌다. 요란함도 없고 공개된 의식도 없다. 단지 감긴 눈, 오래된 만트라, 그리고 숨결마다 점점 커지는 진동.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 그저 느낀다. 지구가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민족의 영혼도 그러하다는 것을. 남쪽을 향한 도시 부산에서는 일상이 아닌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 어부들은 물고기 떼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바다는 예전처럼 숨 쉬지 않는다. 불안하다. 마치 시면으로부터 무언가가 올라올 것을 예감하는 듯. 그리고 서울, 차가운 정부 건물의 복도에서 새 지도자의 발걸음은 마치 성지 위에 첫 발을 내딛는 소리처럼 울린다. 그의 태도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하다. 그 고요함은 권력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서민들에게는 위안을 준다. 그는 약속할 필요가 없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언론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는 사찰을 찾는다. 노승들의 말을 듣고 조선시대에 잊힌 고문서를 읽는다.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왜냐하면 그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땅이 흔들릴 때 한국을 지탱할 것은 기술도 성벽도 아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지구는 벌하지 않는다. 정화한다. 되돌려준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잊고 있던 본질을 지구가 되돌려주는 듯하다. 역사 속 지하수처럼 흐르던 예언들은 말한다. 무너진 이후 올 새로운 시대, 그 시작점은 거대한 수도가 아니라 기도와 함께 뛰는 집단의 심장이 될 것이라고. 경주에서는 고대 왕릉이 밤이 되면 더 강하게 진동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하늘엔 정체불명의 빛이 목격된다. 위성도 유성도 아니다. 살아있는 맥동처럼 하늘을 가로지르다. 특정 산에 닿자마자 사라진다. 그것을 본 이들은 말하지 않는다. 그저 느끼고 눈물을 흘릴 뿐이다. 제주도에서는 바다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수백 년간 신성시되어 온 한라산은 다시 순례자들을 끌어들인다. 그들은 기적을 바라지 않는다. 길을 찾으러 온다. 그리고 산의 고요함, 아래 앉아 말이 아닌 직관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지금 건너는 중이라는 것을. 이 건너은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남아있는가의 문제다. 그리고 남을 수 있는 자는 말보다 잘 들을 줄 아는 자, 자만을 벗고 겸손을 입을 줄 아는 자다. 지구는 곧 그 모든 자식들을 시험할 것이며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오직 진실한 것뿐이다. 과거의 예언자들은 암호처럼 말했다. 동쪽은 그림자에 덮일 것이고 새로운 북쪽은 남에서 나타나리라. 물은 거짓 왕들을 침묵시키고 평민들 속에서 목자가 나오리라. 모든 것이 수수께끼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을 보면 그 말들이 선명해진다. 갈라진 나라지만 고통 속에서 하나로 이어진 영혼, 수없이 다쳐왔지만 결코 묻히지 않았던 민족. 그리고 이제 전 지구적 붕괴의 징후 속에서 숨을 깊이 들이쉬며 일어선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탱하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인도하기 위해. 신도 승려들의 꿈속에서 불교와 신도의 경계가 흐려지는 그 세계 속에서 동일한 상징이 반복된다. 한반도를 감싸는 푸른 불꽃. 그것은 태우지도 파괴하지도 않는다. 단지 보호한다. 마치 한국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감싸여 있는 듯. 그것은 행운이 아닌 사명으로 살아남도록 정해진 운명. 고대의 달력들은 말한다. 6월부터 주기가 특별한 방식으로 정렬될 것이라고. 아주 드문 천체의 결합이 아시아의 하늘을 가로지를 것이다. 과학자에게는 단순한 현상일지 몰라도 오래된 예언자에게는 결정적 신호, 그리고 진정으로 볼 줄 아는 이들에게는 새 세계의 정신이 처음으로 땅을 딛는 순간이 될 것이다. 그 변화는 인간의 눈에 웅장하지 않을 것이다. 왕관도 불꽃놀이도 없을 것이다. 단지 하나의 몸짓, 한마디 말, 한 번의 자비로운 행동, 그것이 마른 풀에 번지는 불처럼 세상에 퍼질 것이다. 그리고 어느새 세상은 자신도 모르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존재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다. 조용한 시대의 탄생 앞에 다른 나라들이 흔들리고 제국들이 무기와 통화로 논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연대의 그물을 짜고 있다. 말은 줄이고 귀는 연다. 침묵 속에서 건설한다. 그들의 힘은 세계가 하찮게 여기는 것에 있다. 보이지 않는 신념, 겸손한 전통, 그리고 견디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진을, 파도를, 위기를 관통할 힘이다. 모든 것이 폐허처럼 보일 때 바로 이 힘을 통해 새로운 인간의 구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권력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균형 위에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지도자, 이미 우리 곁을 걷고 있는 그는 깃발을 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의식을 일깨운다. 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목적을 불러낸다. 명령하지 않는다. 기억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은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구의 순환을 맞이할 국민의 영혼을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가능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일처럼 드러난다. 오래된 질서는 무너지고 있다. 그것은 단지 정부 청사나 정치적 결정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붕괴다. 인류를 두려움과 자아에 묶어두던 보이지 않는 구조들이 흔들리고 있다. 거짓이 있는 곳엔 붕괴가, 진실이 있는 곳엔 지속이 따를 것이다. 대한민국은 수십 년의 고통과 분단을 겪어왔다. 단지 영토의 싸움이 아니라 영혼의 싸움이었다. 반으로 갈라졌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으며 세계사의 몇 페이지에서는 잊혀졌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한국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무언가를 길러냈다. 꺾이지 않는 심장. 금으로 빛나는 사원이 아닌 곳에서도 이어진 믿음. 소리치지 않고도 끝없이 이어져 온 용기.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의 윤곽이 수평선 위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 한국은 그 세계를 따라 달려갈 필요가 없다. 이미 중심에 서 있다. 기타노의 말, 지구의 울림만큼이나 오래된 그 예언은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그는 무작위적 파괴를 말한 것이 아니다. 정화를 말했다. 회복되는 균형을, 가려졌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그가 20만 일본인만이 생존하고 400만 한국인은 보호받으리라 말했을 때 그는 수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통계 뒤에 감춰진 운명을 드러낸 것이다. 뒤에 감춰진 운명을 드러낸 것이다.
타츠키 역시 그녀의 예지적 꿈들 속에서 단지 재난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혼돈의 저편에 존재하는 것을 만졌다. 재탄생, 다시 시작함, 낡은 삶이 해체되어야만 피어나는 새로운 생명,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새로운 한국의 지도자는 시대를 잇는 다리로 등장한다.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하나의 상징이다. 국민 스스로의 반영이다. 그는 어깨의 권력에 무게를 지지 않는다. 잊혀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의 침묵을 짊어진다. 그는 옛 방식으로 통치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회복을 원한다. 그의 말엔 약속이 없다. 방향이 있다. 그의 결정엔 두려움이 없다. 귀를 기울임이 있다. 그의 눈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잃었던 무언가를 다시 본다. 소속감, 붕괴 앞에서도 품위 있게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 아직 많은 이들이 완전히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 지도자의 사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는 영광 속에 오지 않았다. 폐허 속에 왔다. 그래서 그는 왕좌가 아니라 대지에서 태어난 이의 힘을 지닌다. 그는 개인의 영광을 바라지 않는다. 다가올 날들을 위해 집단의 영혼을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그 사이에도 징후들은 계속되고 있다. 하늘은 다르게 움직인다. 몇몇 별자리는 동쪽 하늘에서 더 밝게 빛나고 있다. 조수는 시기를 벗어나 출렁인다. 자기장은 예기치 않은 변동을 보인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강력한 신호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을 것이다. 깨어나기 시작한 마음들 속에서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갑자기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가족을 찾아야 할 것 같고 오만을 내려놔야겠다는 내면의 소리가 들린다. 더 진실하게 사랑해야겠다는 마음.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거대한 보이지 않는 움직임의 징후다. 변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변혁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필요한 것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가르기 위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기 위해, 새로운 세계가 실패한 옛 기반 위에 세워지지 않도록,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지도록, 자비, 지혜, 연결 위에. 한국은 그 열린 상처들과 조용한 믿음으로 세계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모든 흉터를 지혜로 바꾸는 곳. 인정받기를 외치지 않지만 모두가 무너질 때에도 굳건히 서 있는 민족.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일지도 모른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견뎠기 때문에. 돌 위에서도 피어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새벽이 너무 멀어 보이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기 때문에. 이 예언의 여정은 폭발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깊은 강처럼 현재를 가로질러 흘러가며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라진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선택을 요구받는다. 물이 마침내 도달할 때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